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새벽 2, 3시쯤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다녀와서 다시 눕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곧 아침 알람이 울려버리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피곤이 따라붙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도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요.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삶이 무너지는 듯한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밤에 자꾸 일어나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야간 배뇨 때문에 깜깜한 새벽길을 더듬다가 낙상사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불편이 삶의 안정과 안전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가 겹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톱니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을 아껴주는 밸브, 소변을 담는 그릇, 낮에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물이 밤에 다시 올라오는 길. 이 셋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잠이 끊깁니다. 먼저 물을 아껴주는 밸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소변이 지나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신호가 힘이 좋아 밤새 방광이 급히 차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호의 강도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은 평소보다 빨리 차오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곧 눈이 떠지고 잠의 흐름이 끊깁니다. 다음은 그릇의 문제입니다. 방광은 말 그대로 저장고입니다.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저장고는 조금 차도 여유롭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줄어 이전보다 적은 양에도 버거워합니다. 신경도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검사에서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본인은 도저히 참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물길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중력은 늘 아래를 가리키니 물은 다리 쪽으로 모입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거나 종아리가 뻐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리로 내려갔던 물이 몸통 쪽으로 되돌아오고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 몰립니다. 들어오는 물이 많아지면 만들어지는 소변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잠든 지 오래지 않아 화장실 신호가 켜지는 흐름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다른 요소들이 겹칩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잔여감이 남아 조금만 만들어져도 다시 신호가 올라옵니다.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 변화로 골반저 근육의 지지가 약해지면 마려움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잠깐 멎는 잠의 문제도 밤사이 몸을 깨우고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본인은 소변 때문에 깼다고 느끼지만 실제 시작점이 숨의 굴곡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과 음료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 이뇨 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면 밤으로 소변이 몰릴 수 있고, 늦은 시간에 커피와 차, 술은 방광을 자극하며 소변을 늘립니다. 낮에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계가 달아올라 같은 양에도 더 자주 마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몸과 마음, 생활 습관이 얽힌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잠은 밤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날의 뇌와 몸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한밤에 각성이 늘면 깊은 잠의 시간대가 짧아지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을 세우는 공정이 자꾸 멈춥니다. 아침은 무겁고 낮에는 집중이 풀리고 작은 자극에도 기분이 쉽게 흔들립니다. 어두운 집안을 급히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다치는 위험도 커집니다. 이 악순환의 초입에서 원리를 이해하면 대응이 훨씬 섬세해집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밤에 소변 생성을 묶어주는 신호는 약해지고 소변을 담는 저장고는 예민해지며 낮에 다리로 내려갔던 물은 밤에 몸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구조와 호흡, 약과 음료, 마음의 긴장이 겹치면 우리는 새벽마다 쉽게 깨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활 루틴과 저녁 식단의 미세 조정이 힘을 발휘합니다. 익숙한 과일 하나가 왜 이 균형을 부드럽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 이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익숙한 과일 하나가 어떻게 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바나나를 수면과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약이 아니라 일상의 식품이고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몸의 논리에 맞춰 사용하면 분명히 체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방광이 덜 예민해지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물이 아주 많아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변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수분이 과하지 않으면서 몸에 필요한 전해질과 섬유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자극이 적고 방광이 불필요하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잔잔한 파도와 거친 파도로 비유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거친 파도는 배를 금세 흔듭니다. 바나나는 잔잔한 파도처럼 방광을 크게 흔들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구성원은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낮추고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은 근육 주머니입니다. 긴장한 근육 주머니는 조금만 차도 꽉 찬 것처럼 신호를 올립니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되면 같은 양을 더 편안하게 보관합니다. 신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밤에도 남아있으면 같은 자극에도 더 마렵게 느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 과민한 반응을 한 톤 낮춰줍니다. 몸이 살짝 숨을 고르고 저장고가 여유를 되찾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음과 수면을 연결하는 다리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 몸 안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의 균형추 같은 물질입니다. 하루의 긴장과 걱정이 저녁 무렵 스르르 풀리게 돕습니다. 이 마음의 균형추가 안정되면 잠이 드는 문턱이 낮아지고 자다가 깨도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멜라토닌은 밤을 열어주는 신호등 같은 물질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분비가 늘어나 졸음을 부르고 깊은 잠의 터널로 안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등의 불빛이 예전만큼 밝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트립토판은 이 빛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바나나는 방광을 과하게 흔들지 않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밤의 신호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야간의 각성을 줄이고 끊어진 잠을 다시 잇는 힘을 보태줍니다. 진료실 경험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종아리 붓기가 심하고 밤마다 2번 이상 깨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줄이고 이른 저녁에 잘 익은 바나나를 소량으로 드시며 잠들기 전 다리를 살짝 올려 쉬는 습관을 곁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밤에 한 번 깼더라도 돌아오는 길이 짧아지면 전체 수면의 질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근거의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나나가 멜라토닌 그 자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경과 근육, 수면 신호가 필요로 하는 재료와 환경을 제공해 그 흐름을 돕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 루틴과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납니다. 저녁에 염분을 너무 높이지 않고 늦은 밤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고 잠들기 전 밝은 빛을 줄여 밤의 신호를 도와주면 바나나가 만드는 작은 변화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어질 실천 파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간단한 주의만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이뇨제와 칼륨, 보존성 약물을 드시는 분은 양과 시간, 동반 음식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천천히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원리와 기대치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입니다. 언제, 어느 만큼, 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 없이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작은 루틴을 어떻게 묶어야 밤이 편안해지는지 이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드시면 밤이 한결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작은 루틴을 어떻게 엮으면 효과가 커지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먼저 시간을 권해 드립니다. 이른 저녁 무렵이 좋습니다. 해가 기울고 몸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리듬으로 넘어갈 때 잘 익은 바나나를 한 개 드시는 겁니다. 너무 늦은 밤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가 분주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뒤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힘 정도도 중요합니다. 껍질의 초록빛이 거의 사라지고 과육이 부드럽게 달아진 상태가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 복잡하게 섞지 말고 단독으로 천천히 드셔보세요. 몸이 신호를 읽기 쉬워집니다.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소량의 견과류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밤에 예민해진 신경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 줌보다 적은 양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위장이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그냥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와의 조합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속이 편한 분도 있지만 야간에 트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시도하고 몸이 편안하다면 그 다음에 가볍게 조합을 실험해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저녁 식사와 물 마시는 습관을 함께 손보면 효과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소금 간을 살짝 낮추면 밤에 갈증이 잦아들고 불필요한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물은 저녁 초반에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전에는 컵을 입에 대는 습관을 서서히 줄여보세요. 목이 마르면 한 모금만 넘기는 정도로 조절합니다.
커피와 진한 차는 오후 늦게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이 빨리 드는 듯해도 새벽에 잠을 깨우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저녁에 커피와 술을 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밤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다리에 고인 물을 부드럽게 올리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파에 기대어 종아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쉬어보세요. 쿠션이나 접은 담요면 충분합니다. 몇 분만으로도 다리의 묵직함이 가벼워지고 밤사이 신장으로 몰려드는 체액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여기에 발목을 천천히 까딱이며 펌프질을 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헷갈리시면 숨을 내쉴 때 당기고 들이쉴 때 밀어내는 리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빛과 온도, 소리도 밤의 문지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조금 낮춰보세요. 화면의 푸른빛은 과감히 줄이고 장식 스탠드처럼 부드러운 빛으로 바꿉니다. 방 온도는 약간 선선한 쪽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자꾸 몸을 뒤척이고 물을 찾게 됩니다. 냉난방을 과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면 침구의 두께만 살짝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나 냉장고의 웅웅거림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잔잔한 백색 소음을 켜두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몸의 리듬을 앞에서 끌어주는 루틴도 하나 더 얹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바나나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짧게 해보세요. 땀이 나도록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골목을 천천히 돌며 호흡을 고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팔과 어깨를 부드럽게 푸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박을 살짝 낮추고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흐름 위에서 바나나가 가진 잔잔한 힘이 더 잘 작동합니다. 혹시 밤중에 깼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길을 짧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잠깐 깨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불이 환한 욕실로 갑자기 들어가면 뇌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작은 밤등을 준비해 두고 동선에 걸리는 물건을 미리 치워 두시면 안전합니다. 돌아와 다시 눕는 순간 오늘 저녁에 걸었던 느린 발걸음과 부드러운 빛을 떠올리며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이때 위가 편안하도록 이른 저녁에 바나나가 뒷받침해 줍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개수와 익힘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과육이 너무 물러질수록 달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신의 혈당 기록과 함께 관찰하며 조절하세요.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약을 드시는 분은 시작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장 기능이 예민한 분은 작은 반쪽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불편함이 없다면 천천히 늘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당부를 전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맞추면 실천이 오래 갑니다. 오늘 밤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깨는 횟수가 조금 줄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아침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지는 변화를 목표로 삼아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일주일쯤 쌓이면 몸은 금세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노력의 보상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저녁 루틴과 바나나 섭취 요령의 핵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을 챙기고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하여 일주일 실천 계획으로 묶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그 부분을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몸에 부담 없이 실천하려면 먼저 안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내 몸의 특성과 함께 드시는 약을 먼저 떠올려 보기. 혈당을 관리 중이신 분은 익힘 정도가 너무 달지 않도록 고르고 처음에는 양을 작게 시작해 반응을 보며 천천히 늘립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올라가기 쉬운 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녁 시간대의 이뇨제는 밤의 각성을 늘릴 수 있어 복용 시간을 아침 쪽으로 옮길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트림이 잦은 분은 바나나를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천천히 드세요.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가 가장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전보다 훨씬 잦아졌는데 낮에도 잦고 따가움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광염 같은 감염 신호일 수 있어 진료가 필요합니다. 남성에게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한참을 서 있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전립선 문제를 점검할 시그널입니다. 콧꼬리와 숨 멎음이 의심될 정도로 심하고 아침 두통이나 낮졸림이 이어진다면 수면 무호흡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새로 시작한 약 이후로 밤에 유난히 자주 깨기 시작했다면 그 약의 영향일 수 있으니 처방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불안과 걱정이 밤까지 이어지며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잦은 각성이 계속된다면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낮 시간의 루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주일 실천 계획을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종이에 따로 적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도록 하루의 풍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이틀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간을 살짝 낮추고 화면의 밝기를 일찍 줄이며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발목 펌핑과 다리 올리기를 습관처럼 얹습니다. 바나나는 이른 저녁에 잘 익은 것 한 개를 홀로 천천히 드세요. 이틀 동안은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깬 횟수, 다시 잠드는 데 걸린 체감 시간, 아침의 무게감을 마음속으로만 기록해 두면 충분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적용의 시간입니다. 낮 늦은 시간에 커피와 진한 차를 과감히 멈추고 술자리는 부드럽게 거리를 둡니다. 물은 저녁 초반에 충분히, 잠들기 전에는 컵을 입에 대는 습관을 줄입니다. 소파에서 종아리를 살짝 올려 쉬는 시간을 잊지 말고 집안 조명을 한 단계 낮춰 밤의 신호를 돕습니다. 바나나는 익힘 정도가 나와 잘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며 같은 리듬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다시 잠드는 속도가 짧아지는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조정의 시간입니다. 밤중에 속이 더부룩했다면 바나나의 양을 반쪽으로 줄이거나 더 이른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반대로 밤에 허기가 스며들어 자주 깬다면 너무 이른 시간에 드신 건 아닌지 혹은 저녁 식사가 지나치게 가벼웠던 건 아닌지 점검해 균형을 맞춥니다. 다리 붓기가 뚜렷하던 분들은 발목 펌핑의 횟수와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이틀 정도의 미세 조정이 일주일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날은 점검과 격려의 시간입니다. 깬 횟수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잠드는 길이 짧아졌는지, 아침의 무게가 가벼워졌는지, 낮에 집중이 덜 흐트러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이 기억하는 작은 승리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주에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았던 요소를 그대로 가져가고 맞지 않았던 요소는 과감히 덜어내면 됩니다. 생활 습관은 완성품이 아니라 다듬어 가는 공예품과 같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가볍게 되짚겠습니다. 이른 저녁에 바나나 한 개, 저녁 염분을 조금 낮춘 식사, 잠들기 전 다리의 체액을 위로 보내는 짧은 습관. 여기에 화면의 빛을 줄이고 늦은 카페인과 술을 놓아주는 용기가 더해지면 밤은 조용해지고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로 시작했던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 한켠에 용기를 담아 오늘 저녁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꾸준함은 언제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저는 결과를 조바심 내지 않도록 옆에서 속도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